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새 일이 더 많이 늦었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일 얘기하니까 또 깜짝 놀라시네. 자, 오늘의 주제는 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일론 머스크. 요즘 가장 예. 핫한 인물이죠. 자녀 교육 이야기입니다. 예. 일론 예. 머스크. 일론 머스크 얼마나 버셨는지 최근에 뉴스 좀 보셨죠? 최근 예. 기사 보니까 그 빌 게이츠 제치고 1등 되지 않았어요? 제프 빌 베이조스. 게이츠 제친 지 한참 됐을 겁니다. 그럼 제프 베이조스도 제쳤나요? 당연히 제치고요. 지금 이제 1위가 제프 베이조스라고 그러는데 예. 제프 베이조스도 제치고 1위가 됐는데 예. 그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월 28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그걸 예. 딱 보면 3,020억 달러 해가지고 3,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3천억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예. 여기다가 환율 1,400원 곱하게 되면 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진짜. 네, 한참 많은 한참 돈이죠. 한 계산해야 500조 되네요, 가까운 돈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당시 이제 하루에 재산이 하루에 100억 달러가 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당시에 올라가지고 또 최근에 조금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또 본인이 주식 팔아가지고. 예, 예.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3천억 달러가 되게 상징적인 건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최대 갑부, 최고 예. 갑부를 우리 존 D 록펠러 이렇게 한번 뽑잖아요. 했었죠 여기서. 예. 이 록펠러가 옛날에 그 재산이 9억 달러였는데 그때 재산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한 3천억 달러 된대요. 오. 그러니까 록펠러도 넘어서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상 예.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를 넘어선 거네요. 역사적으로. 예. 예. 현대 당대에 지금 가장 큰 부자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자들 다 넘어서는 예. 그런 부자가 된 겁니다. 야. 그리고 2위가 지금 제프 베이조스라는데 베이조스가 한 2천억 달러, 야. 차이가 한 1,000억 달러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업가를 넘어서서 그죠. 이게 또 국가 간의 뭐 GDP 같은 거랑 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나오는 게 뭐 핀란드, 칠레, 베트남 이런데 그 한 해 생산하는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다. 와. 근데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게 테슬라 주가와 관계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테슬라 주가하고는 좀 다른 건데 예. 그 1조 달러를 인류 최초로 재선을 넘기게 될 거다. 1조 와. 달러. 예. 그 왜요? 1,000조 원. 그 테슬라 1,400조 주가가 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 말고 이 테슬라 주가보다 더 미래가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이거죠. 이 뭐죠? 그게? 머스크가 가진 기업 중에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우주 기업. 예. 예. 지금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쏴가지고 예. 그걸 회수해가지고 저기 뭐 사람도 보내고 뭐 물자도 이제 우주에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예. 우주 기업이 앞으로 더 기업 가치가 더 커질 거다. 예. 그러면 테슬라의 재산이 1조 달러에 달할 거다. 예.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이제 예. 그 우주 산업이 우주 산업이 머스크를 1조 달러 부자로 야. 만들 거다. 앞으로 만들 거다. 또 이런 얘기죠. 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음. 전 일론 머스크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음.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예. 정말 예.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 예, 같아요. 예, 네.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이제 캐나다에 있는 퀸즈 대학으로 이제 갔다가 그 3년 후에 펜실베이니아대에 옮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스탠포드대 박사과정까지 들어갔다. 거기 중퇴를 한 다음에 그 스타트업을 하나 세웠어요. 예, 꼭 중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크게 성공하려면. 뭔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 사람 네. 어릴 때부터 보면 뭔가 돈을 벌려고 계속 생각을 하던 분이에요. 당시 이제 세운 게 이제 온라인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집2라는 첫 번째 회사를 만든 다음에 요 가치를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1999년 막 닷컴 버블 터지기 그 직전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매각을 해서 2,200만 달러를 이제 이거를 손에 쥡니다. 이거를 언론사에 팔았죠. 이게 원래 언론사에 이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이게 언론사에 매각을 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돈 받아서 뭐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이미 그러면 대학교 중퇴니까 한 20대 이미 갑부가 된 거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엑스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엑스닷컴은 이게
인터넷은행. 아. 나중에 이게 페이팔이 됩니다. 예, 그죠. 페이팔이 된 다음에 대표된 핀테크 기업. 예, 2002년에 이베이에 매각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머스크가 챙긴 돈은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 중에 1억 달러를 스페이스X 우주 기업에 투자하고 7천만 달러로 테슬라를 인수하고 예. 1,000만 달러로 이제 태양광 회사인 솔라시티에 투자하고 이렇게 예. 세 개의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세 회사가 지금 다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예. 참 이게 그 뭐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는 보면은 이게 기존의 투자형 인물도 아니고 그 투자형 인물과 기업가형 인물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또 아이디어가 많아요. 또 굉장히 보면. 독특한 네,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이 되게 궁금해요. 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도 컸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예. 찾아보니까 이 머스크 아버지 예. 에롤 머스크죠. 이분은 이 남아프리카 토박이 백인 이렇게 불러도 되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이분 그 선조의 주민등록번호가 20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전화번호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백인 있잖아요. 옛날 네덜란드계일까 영국계일까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백인의 후손이고 아버지. 예. 어머니는 이제 캐나다에 살다가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온 그 이민자. 그렇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자 출신인 메이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이분 또 저기 미인이시라서 모델로 성공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유명한 네. 모델이죠.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델로 또 예. 성공하시고 이제 글로벌 모델이 되셨죠. 예. 예.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세 자녀를 둡니다. 이제 머스크가 첫째고 둘째 남동생 킴벌. 이분도 자주 나타나죠. 이분도 부자죠. 예, 부자입니다. 이분도 부자죠. 예. 그리고 여동생 또 토스카. 예. 이분도 이분도 역시 부자. 이분도 부자예요. 예, 세 분이 다 부자가 됐어요. 아이고. 예. 예. 안타깝게도 이제 머스크가 8살 때 두 부부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머스크는 아버지랑 살면서 살았고 나머지 이제 남동생 킴벌하고 여동생 토스카는 어머니와 주로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보통 한쪽으로 다 가지 않나요? 이렇게 나눠. 근데 원래 다 이제 어머니가 키우려고 그랬는데 머스크가 아빠가 불쌍하다면서 나는 아빠랑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아빠를 그러면 삽니다. 그 아버지하고 사이는 좋았나요? 그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 그래서 예. 머스크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끔찍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하여튼 이혼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주장하는 게 자기는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고 나 독립적으로 살고 내가 스스로 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머스크 얘기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독소광으로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독소광으로 컸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 또 엄마 얘기는 좀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엄마 얘기 다른 거죠. 서로 기억이 다른 거죠. 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책이 키웠다. 부모님이 아닌 책이 나를 키운 것이다. 어릴 때 독서광이었다는 걸 이렇게 강조해요. 또 동생 킴벌이 이제 형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면서 형은 보통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독서광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그게 뭐 엄마의 영향이든 아니면 일론 머스크 자기 주장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독서광이 했든 됐다. 간에.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로 어떤 책들을 많이 봤어요? 주로 어렸을 때? SF 소설 어릴 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어렸을 때 그렇죠. SF 소설 어릴 엄청 때 좋아했잖아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SF 소설 많이 읽었다 그러죠. 유명한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전설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쪽 과학 쪽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인문학 쪽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잘 유명하지 않은 책인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 책도 이거는 공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목에 배구자기가 상당히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했다고. 전설이죠. SF계의 레전드 소설들입니다. 파운데이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안내서 이런 거 레전드죠, 레전드. 그리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어릴 때 읽는 책들이죠, 이런 거. 이런 책들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미 뭐 웬만한 책들, 마을 도서관하고 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 다 읽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책을 읽다 하면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 읽기. 읽을 게 없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읽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 외우고 다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만물 박사 어릴 때 별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빌 게이츠도 백과사전 읽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 워렌 버핏도
그 백과사전 네. 읽었고 나중에 백과사전 해서 주식도 사요. 음. 물론 이제 그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런 네. 경험이 있고. 젊으신 분들 백과사전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요새는 그런 게 예. 없으니까.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다 백과사전 한 권씩 사두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백과사전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생 있는 집들 다니시면서 옛날에 백과사전도 팔고 막 이랬었죠. 그 책 같은 것들도 그랬던 기억이. 이거 네. 우리가 너무 또 나이 지금 티내는 거 아니에요? 여튼 아니 머스크도 똑같아요. 머스크도 백과사전 읽었대요 어릴 때. 그랬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예. 아버지하고 막 사이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근데 뭐 사실 자기의 얘기인 것 같고 예. 뭐 사이가 일단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배웠는데 왜냐면 아버지가 유명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광산 개발하러 다니는 엔지니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재주가 많으신 분이라서 그 어릴 때 이제 아버지 그랑 같이 좀 살면서 여러 예.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전설 연결하는 거 어릴 때 이런 거 하셨어요 혹시? 저는 좀 뭐 완전히 두꺼비집 가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기계 예. 쪽에는 거의 예. 좀 완전 기계 이런 거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완전 기계죠. 예, 그다음 뭐 직류, 교류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암페어 볼트 뭐 이런 거 하고 심지어 심심하면 폭발물을 집에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예. 이거 폭발물을 스티브 잡스도 그 학교에서 이 폭발물 같은 거 네. 장난쳐가지고 그런 그 책 보면은 이게 이 공부 잘하고 이 약간 편집광적이고 책 좋아하고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인간들은 폭발물 한 번씩 다 그런가 봐요. 만들어 봐요.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자기 독학으로 배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집에서 하는지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했더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캐나다에 간 게 어머니가 있어서 캐나다로 간 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지 어머니는 이제 캐나다 출신인데 할아버지 때 외할아버지 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민 온 집안이니까 캐나다에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는데 머스크가 이제 캐나다로 간 거는 사실 미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생각이 미국은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 가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 옛날에 캐나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마 아파르테이트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좀 고립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어머니 도움으로 이제 먼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다시 건너가서 미국에 정착하는 이런 일이 있은 거죠. 네.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머스크는 부모님이 날 키운 게 아니라 책에 나를 키웠다 그러는데 머스크 어머님은 또 요즘 생각이 기억이 나네. 이분은 좀 자기가 다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회고록도 썼어요. 머스크 어머니는 되게 이분 모델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고 그들의 관심사를 쫓으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로 다 성공한 아들을 두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자기가 가르쳤다고 주장을 해요. 잘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엄마도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 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머스크의 외할아버지가 되게 모험심이 강한 분인데 그분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머스크의 어머니는 카이로프랙틱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안마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정형외과 가면 도수치료 같은 거 도수치료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8살 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8살 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왔다. 외할아버지 일 결국 그러면서 시간당 5센트씩 받고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매달 1,000부씩 정기 회보를 딱 손님들한테 보내는 거 그거 다 자기가 포장해서 보내고 주소록 정리하고 했다 그러고요. 12살 때는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하는 거기서 이제 카운터도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하나 듣고 이런 거를 다 저기 좀 집안에서 배운 거다. 이 카이프레틱이 사실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직접 하셨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고객분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래서 그런 걸 배웠고 그걸 자기 아이들한테도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 아기처럼 대하지 않고 항상 어른처럼 대했다. 그래서 독립심을 자기가 키워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숙제 검사도 안 했다고. 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니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어머니는 또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여튼 이 성공한 크게 성공한 자식을 두면 할 얘기가 주변 사람들이 많아. 네. 예? 많죠. 예, 많죠. 근데 아들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이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음. 저라도 우리 아들이 일론 머스크 정도면 그냥 매일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 예. 그리고 얼마나 화제의 인물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돈도 많이 벌고. 예, 선생님 말하면 지금 혁신의 상징, 혁신의 상징이고 예. 세계 최고의 가쁘고. 가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명이 예. 거대한 산업을 바꾼 예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많지 그것도 않죠. 뭐 빌 게이츠 정도 돼서 소프트웨어 예, 산업을 바꿨다든지 예, 뭐 이런. 그 정도 급이니까. 근데 머스크는 자녀가 좀 많죠. 결혼을 좀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예, 근데 이혼을 했죠. 예, 아. 그리고 지금 사는 분은 여자친구. 아,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한 분하고 예, 아이가 이제 5명이나 돼요. 쌍둥이, 새쌍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 예. 쌍둥이, 새쌍둥이. 네. 그래서 뭐 어. 쌍둥이 이름이 뭐 그리핀, 자비에르 뭐였고 새쌍둥이가 다미안, 섹슨, 카이 뭐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 현재 여자친구가 가수 그라임스라고 하는데 예. 이분하고 낳은 막내 아주 어린애가 있어요. 예. 이 아이 이름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부르기 어렵게 하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X 애쉬 A12. 예. 아, XHA12? 애쉬 A2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X A2 A 대시 그다음에 XII인데 XII는 저기 로마자로 아, 로마자로. 12. 예, 12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X는 미지의 변수, 애쉬는 뭐 인공지능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A 대시 12 이 뒤에는 무기 없이 스피드로 비폭력 투쟁을 하는 비행기의 이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요래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좀 약간 요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긴 해요. 예. 애들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딱 자비에르도 영화 보면 나오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에도 거의 자비에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인공지능으로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참 이름 짓는 것도 좀 남달라요. 남다른데 하여튼 요건 약간 제가 좀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름이라면 남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예. 그런 이름을 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우리나라 같은 복잡한 경우에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네. 좀 이상하게 지금 애들 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 개명한 거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건 근데 아직 되게 어리거든요. 이 예.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총 6명이에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 머스크도 자녀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좀 다 큰 애들 5명을 위해 가지고 아예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이들만 가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아, 뭐 네. 진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네, 완전 다르죠. 예. 예. 도대체 어떤 학교를 만들었는가, 어떤 학교를. 만들었다는데 예. 이름이 이제 에드 아스트라. 예. 그래서 이 뜻은 이제 라틴어로 별을 향해 아스트라가 예. 별이란 뜻이고 에드가 그쵸. 뭐를 그쵸, 향해 그쵸. 예,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LA에 그 스페이스X 그 회사 본사의 안에 저기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이 도대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냐? 예. 이거 이제 2014년에 북경 위성 방송이라는 데랑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자기 어린 시절 회고하면서 나는 학교를 싫어했고 학교 가는 게 고문이었다. 그래서 일반 학교는 내가 생각하는 교육과 달랐고 그래서 학교를 스스로 세우게 됐다. 그래서 예, 그럼- 아이들만을 위한 자기 아이들. 그럼 전교생이 5명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 플러스 스페이스 X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스페이스 X 안에는 직원들 자녀 몇 명.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해서 그런 자녀들만 가지고 이제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스페이스 X 그 직원들을 위한 학교라고 해도 거의 뭐 아니 세우기는 이제 자기 아들들을 위한 학교인데 예. 그 애들만 가지고는 학교가 구성이 안 될 테니까 예. 스페이스 X의 자녀들도 이렇게 직원 자녀들도 같이 예. 이제 배우게 이렇게 만든 거죠. 좋을 것 같아. 이 회사 다니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예. 왜냐하면 교육 내용이 좋아요. 내가 그리고 볼 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미국의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 여기서 예.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7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 이렇게 쭉 다양한 나이대 아이들이 있고 한 평균 나이 한 1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학년이 없대요. 학년을 정해주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팀을 나눠가지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기식 교육 아니고
각종 조사 연구 통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탐구를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잖아요. 이게 그쵸, 사실은. 그쵸. 예. 사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지고 예.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암기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잖아요, 음. 솔직히.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드라이버 렌치의 무슨 쓰임새가 뭐냐 뭐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엔진하고 공구들을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분해하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숙제는 없고 평가도 없고. 아, 예. 천국이다. 네. 또 어떤 거 배워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하게 가르친 게 로봇공학하고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건데 AI를 다루는 법을 이제 가르친대요. AI 만드는 법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는 이제 핵무기보다 AI가 더 위협적이다 인류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이 AI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뭐 이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친다고 그리고 하고요. 보통 이런 학교들은 또 어학도 보통 여러 언어들을 익히게 하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기 외국 언어는 안 가르친답니다. 또 왜 그래요? 왜냐하면 참 미래 사회는 생각이 참 특이해 이 사람은. 모든 게 자동으로 통번역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 예. 못하러 왜 해외 언어를 가르치냐. 그리고 대신에 그 뭡니까 컴퓨터 코딩을 배우고 또 일반 학교보다 많은 과학 실험을 많이 하고 또 재밌는 건 아스트라라는 가상 통화를 사용해 가지고 뭐 학교 안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경제 교육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스페이스 X에 취업하려는 그 엔지니어들도 있을 것 여기 같아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에드 아스트라를 카피한 교육 방법으로 뭐 학교들을 만드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은 또 이 교육에까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성공을 할지는 사실 미지수죠. 그쵸.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좀 이런 이상적인 교육을 좀 시켜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식 교육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학교에서 하는 거죠. 나이로 따져서 교육을 분리하지 말자. 주제와 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세 번째 게임화해서 즐기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사실은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실험이 성공할지 뭐 이런 거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이라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쉽게 적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실험을 머스크가 좀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스크에서 뭘 배워야 되나요, 우리가? 일단 배울 것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생활 부분 제가 많이 이렇게 생략했는데 생활은 그렇게 별로 따라할 만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첫 번째 그 독서광이 되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했듯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 이런 걸 좀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건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한번 보면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거 하나 한번 참고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궁금해요. 첫 번째로 질문을 하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라. 세 번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리를 만들고 각각이 진실일 가능성을 한번 할당해 보자. 네 번째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론의 타당성에 바탕을 두고 결론을 내려라. 여기까지 뭐 그런 하고 다섯 번째 재밌는데 결론을 부인하기 위해서 시도하라. 자기가 이제 딱 추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하나 내린 다음에 그게 아니다. 부정을 하라고. 여섯 번째가 더 재밌어요. 누구도 내가 내린 결론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라. 아마도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맞을 것이라 생각해라.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기는 사업도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건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고하면서 아이들 경제 교육할 때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워렌 버핏 파트너인 찰리 먼거 얘기를 그 찰리 먼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먼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먼거도 사고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인식의 격자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제 격자문의 틀로 본다라는 거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고 체계가 있어야
그 잘 살 수 있고 투자도 잘할 수 있다는 음. 건데 보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보는 관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지 좀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 어떻게 예. 가르치는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역시 저는 그 독서가 이게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그 찰리 먼거에게도 생각나는데 그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도 독서광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미래는 정보에 있기 때문에 예.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팁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들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